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8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다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서 옷차림은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 낮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예년 수준을 조금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니 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되고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전북, 광주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 건조함이 극심한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시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많이 지나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는 아침까지 눈이 조금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빙판길 주의하셔야겠고 동해안은 높은 너울이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veryone ready? 디즈니 역대 최고의 찬사 골든글러브 장편 애니메이션 노미네이트 Got a good feeling about 꿈꾸는 모든 이를 위한 러브레터 디즈니 위시 1월 3일 극장 대개봉.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비렉스 안마의자 페블. 페블로 안마의자를 새롭게. 코에이 비렉스. 예쁘게 바르는 것보다 묻어나지 않는 게 더 어려워서 고민. 메이크업 고민 시에 아름다움을 즐기는 쉽고 새로운 메소드. 메리소드. 기대해도 좋아. 받고 싶던 그 점수. 시작은 밀크티 무료 체험부터. 지금 신청하세요. 결과가 다른 시작 밀크티. 아이 공부 뭘 더 시키지? 맘만 앞설 때 진실의 앱 초코 매일매일 초코팝 달달 수학 달달 독해로 공부 효율 100%. 시작하자 초코. 초딩이야 초코해. 미래엔 슬립백을 줄 땐 가볍고 편한 신발을 추천해요. 르무통은 안 신는 것 같아서 정말 공중부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제 르무통을 신어요. 늪시 방수를 더하다. 노스페이스. Stay beautiful, no matter what. Paula. 콘텐츠가 자격증을 쏴 언제든지 평생 무료 꿈을 향한 업그레이드 숭실 사이버대학교. 티에게 꽃이란? 난 별로. 시들면. 너무 예쁘다. 완전 감동. 티도 F가 된다. 플라워 앞에선 F가 되는 매직 꽃집 청년들이 합니다. 마음을 전하다 꽃집 청년들. 눈부신 나를 만드는 눈부신 아름다움은 테라웨이브로부터. 어제보다 오늘 더 아름다워지는 이유. 나를 위한 토탈 뷰티 솔루션 테라웨이브. 오를까 내릴까. 집 대출이자 부담은 느는데 어쩌면 좋죠? 지금은 반등의 추세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읽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돌코락스와 함께 굿모닝.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돌코락스로 쾌변 순간을 찾아주세요. 굿모닝 돌코락스.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연말엔 이거지. 행운 보고 주세요. NCT 도영님, 기부 감사합니다. 제가요? 안녕하세요. 운이 엄마입니다. 행운버거로 기부해주신 덕분에 운이가 아프면서 흩어졌던 가족이 RMHC 하우스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픈 아이에게 가장 좋은 치료제는 가족이니까요. 세상 가장 맛있는 기부 행운버거와 함께하세요. 왜? 쇼핑하는데 영상 보낼 테니까 한번 골라줘봐. 요거 살까? 요거 살까? 왼쪽. 아 진짜. 엄만 또 왜? 잘 봐봐. 이게 나, 이게 나. 다들 로밍 요금 걱정은 안 해? 로밍? T로밍으로 다 준비해놨지. 한 명만 바로 요금제 가입하고 3,000원 추가하면 온 가족 데이터 공유부터 온 가족 바로 통화 문자까지 무료 해해 혜택 봐줌. 성탄절을 맞아서 소위 인생샷 명소라고 불리는 곳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탄절 명소, 과연 안전은 지켜지고 있는 건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다리 아래로 추락합니다. 또 다른 도로에서도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두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대한민국 긴급 상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싼데 약정까지? 마음이 탈 때 진실의 앱으로 초코 9,500원으로 어디서나 공부 효율 100% 시작하자. 초코 초딩이야 초코해. 미래엔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아이는 혼자 크지 않는다. AI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컴이 만드는 건 AI의 글로벌 플레이그라운드. 그 중심에 한컴이 있습니다. 함께 크는 AI, 한컴. 보는 순간 몰입되는 존재감. 맛땡기면 장르다. 입어본 적 없는 새로운 장르. 맛땡김. 말해볼까? Not having a plan is my plan. 영어가 그냥 툭 말해볼까? 피부에 뭐 했지? 뭔가 달라졌는데? 티나? 레티놀 포엑스로 단 7일 만에 꽉 차오르는 밀도 탄력. 알아볼수록 레티놀은 아이오페. 오늘의 커피가 기대되는 건 100도씨라 더 깊어서, 바리스타처럼 섬세해서. 이토록 깊고 섬세한 쿠쿠 스팀백 바리스타 정수기. 티에게 꽃이란? 난 별로. 시들면. 너무 예쁘다. 완전 감동. 티도 F가 된다. 플라워 앞에선 F가 되는 매직 꽃집 청년들이 합니다. 마음을 전하다 꽃집 청년들. Fighting for my life. Fighting for what's right. 가나 디저트에 깊이를 더하다. 프리미엄 가나. 다우니. 첫날의 생활을 닮은 향기가 7일 내내 은은하게.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7일 내내 생활을 닮은 향기. 다우니 생화향기 컬렉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곳에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인파에 대한 안전관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수만 명이 몰린 성탄절 현장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성탄절을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사진을 찍기 위해 모였습니다. 서울 곳곳 유명 명소에 수만 명이 몰렸는데요. 10만 명.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 명동에 위치한 또 다른 핫플레이스입니다. 뒤에 보이는 이 외벽 전광판에 1시간 후 정도면 불이 들어올 텐데요. 이 모습을 담기 위해서 지금 길 건너편을 보시면 수많은 인파가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등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도로. 점등 시간이 가까워지자 거리는 어느새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애곡하네요. 시간이 되자 크리스마스 테마를 맞춘 외벽 전광판이 켜지고 이것을 찍기 시작하는 사람들. 크리스마스 이 부분에서 이번 분위기 좀 같이 좀 느껴보려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많은 동네여서 뭐 연말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서울에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 줄 잘 몰랐는데 부산에서 왔는데 부산이 이러진 않는데 진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몰리는 인파에 더욱더 북적대는 현장.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춘 사람들로 통행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길인데 아예 지금 진행이 안 됩니다. 걸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모습인데요. 사람들은 펜스에 기대서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인도의 통행이 불편해지자 아예 차가 다니는 도로를 지나다니기도 하는 사람들. 차도로 아예 나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요. 위험한데요. 위험하세요. 현장 관계자가 통제를 해보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위험하죠? 왜 올라가셨어요? 사람들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사람들이 올라간 곳은 눈이 쌓여 있는 대리석 위였습니다. 미끄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데요. 상황을 통제하는 현장 관계자의 음성이 멀리서 들려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이렇게 감전 위험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날 명동에 몰린 인원만 약 10만 명. 모든 인원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딸리니까 기대지 마라. 어떻게 기다려. 이걸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위험한 상황은 계속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신호를 지키지 못해 빨간불에도 길을 건너가는데요. 차량의 움직임은 제한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전이 걱정이네요. 심지어 움직이는 차 사이로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까지. 사람들 앞을 안 봐서 부딪히는 것도 많았고 지나가기도 힘들고 좀 사고가 날 것 같은 좀 그런 걱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행되고 있는 안전관리 제도는 없는 걸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이나 다중 집합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게 지나서야 다중운집 인파사고 관련 법안을 개정했고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서울의 또 다른 곳입니다. 보시면 아직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곳도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려 있지만 입구 쪽만 관리를 할 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현장을 통제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7시 반, 8시.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왜 5층에 크리스마스 마을 가려고. 1년에 한 번밖에 그 시즌밖에 올 수 없는 거니까. 거기도 유명한 장소죠. 네. 아침 일찍 밥 먹고 왔습니다. 문이 개방이 되자 사람들이 일시에 안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백화점 내부에 위치한 인생사진 명소로 들어가기 위해서인데요. 이곳에 입장하려면 길었던 백화점 대기줄에 이어서 입장대기 QR 스캔도 해야 합니다. 네. 백화점 1층에서도 이 QR코드가 공개가 됐는데요. 질서를 지키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줄이 무너집니다. 갑자기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건데요. 통제가 거의 안 위험해 돼요. 보이기도 하지만 이를 제지하고 관리할 안전요원은 현장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줄이 지금 다 엉켜서 그냥 네. 줄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잘 못 나와요, 저기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이른바 인생샷 명소라고 불리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서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인파 몰림 현상.
왜 일어나는 요즘 걸까요?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보면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이런 가치보다는 어떤 행동에 참여를 해서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가치가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참여를 하고 그 경험을 같이 나누는, 말하자면 이런 문화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행히 인파 사고는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은 여전히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펜스라든가 안전시설이 만들어져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면은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참사 후 1년이 지나서야 시행되는 법안, 좀 더 빠를 수는 없었던 걸까요? 빗길을 빠르게 달리는 차량 한 대. 심지어 크게 미끄러지더니 뒤를 쫓던 경찰차와 충돌하고 맙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건이 일어난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112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해당 아파트 주차장 CCTV를 확인해봤는데요. 사고가 나기 약 2시간 전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 아파트 단지를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훔친 차량에 여자친구까지 태우고 경기도 가평군의 카페를 찾다가 돌아왔다. 피해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의정부 전역에 있는 순찰차를 대상으로 긴급 배치를 했습니다. 드디어 포착된 도난 차량.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재빠르게 도주합니다. 모든 신호 체계를 무시하고 130km 이상의 초과속 운전을 하면서 도주를 한 것인데요. 아하, 이번엔 경찰차를 들이받더니 앞을 가로막듯 이리저리 고개 운전까지 하는데요. 막무가내네요. 네. 이번엔 크게 미끄러집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한번 충돌이 있고 나서 정차를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차를 막아서 그냥 가더라고요. 차까지 파손됐어요. 계속되는 제재에도 멈추지 않는 빗속 질주. 운전자는 경찰관에게 발각된 후 무려 20km가량을 더 도주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도 위로 차를 이렇게 진행해서 정차를 했고요. 차를 이제 버리고 도보로 약 200m가량 도주를 했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여자친구까지 버리고 그대로 도망친 겁니다. 황당하네요. 전력 질주로 거리를 내달리는 운전자와 그 뒤를 바짝 쫓는 경찰관. 길고 긴 추격전 끝에 결국 운전자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피해자를 잡고 보니 많이 겁을 먹은 얼굴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게 미성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어머니의 지인 차량을 훔친 건데요. 심지어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물어보니까 제가 5년 전에 검거한 그 학생이더라고요. 그때는 더 어렸을 거 아니에요. 도주 중 경찰차가 파손되고 경찰관 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만 18세이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일반 어떤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근데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라는 것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범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형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집행유예나 아니면 이제 또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돈 없는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의 한 은행. 제가 은행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은행을 들어갔는데 뒤이어 한 어르신이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옆에 할아버님이 스피커폰으로다가 전화 끊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제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수상함을 느낀 남성이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경찰과 통화 중이라는 어르신.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멈추고 들어보니까는 할아버님이 돈이 안 나온다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그럼 안에 가서 더 찾으라고 이제 막 그런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의심되는 상황. 어르신께 상황을 알려보지만 남성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실랑이 끝에 통장까지 빼앗은 남성. 그의 정체는 바로 경찰관이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경찰관이라고 이제 저도 경찰관이니까 제 말 들으니까 안 들으시더라고요. 할아버님은 이미 거기에 빠지셔갖고서 안 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말은. 경찰 신문을 밝혔음에도 강경한 어르신. 통장을 다시 가져가 은행으로 들어가더니 결국 출금을 요구하는데요. 전혜성 경위는 은행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신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봤는데 저희가 아는 경찰관 분이셨어요. 평소 전혜성 경위와 안면이 있던 은행 직원들. 상황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한 뒤 시간을 끌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친구를 만난 어르신은 반갑게 인사까지 나누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 서울중앙경찰서라고 이제 사칭을 하면서 본인 통장이 이제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으니까 예금한 돈을 찾아놓으라고 했대요. 이제 현장 출동했을 때는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고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돈을 요구하는 경찰이나 검찰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강원도 속초시의 한 도로 위.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 전도됩니다. 다행히도 마주오는 차량은 없었던 상황. 무슨 일이죠? 운전자는 무사할까요? 끊으려고 가보니까 문이 전혀 개방이 안 되는 상태예요. 본인이 안전벨트를 풀으셨는지 몸을 약간 세우고 있더라고요. 목격자들이 차량을 통제하고 뒤이어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차량 넘어가지 않게 안정화 실시하고 앞유리를 저희가 절단을 해서 요구 조자를 바로 구조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이런 사고가 나게 된 것일까요? 진눈깨비가 계속 하루 종일 왔으니까 약간 이제 질퍽한 물기가 있는 상태였죠. 눈이 녹은 도로 위를 달리던 문제 차량. 직진을 하던 중 갑자기 미끄러지더니 그대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전도된 겁니다. 또 비슷한 사고는 또 있었는데요. 강원도 강릉시의 대교 및 승합차 한 대가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당시 CCTV를 보니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추락하는 승합차. 10여 미터나 되는 아찔한 높이의 대교. 다른 충돌도 없었는데 대교 난간을 뚫고 그대로 떨어지고 맙니다. 다리 밑에 차량이 떨어졌는데 차량 안에 사람이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입니다. 양쪽으로 물길이 있어서 두 개조로 나눠서 한 개조는 투상으로 해가지고 현장으로 진입하였고 또 한 개조는 구조차 크레인 호이스트를 이용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추락한 차량에 거우 접근한 구조대. 차량 내부에는 운전자가 갇혀 있었는데요. 무려 10여 미터 아래로 떨어졌지만 안전벨트를 해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무사히 구조된 운전자. 충격적인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고 전날 비가 왔었고요. 그 당일날은 비가 그치고 기온이 떨어져서 결빙된 상태에서 그 차량이 지나가다가 그 블랙아이스 때문에 미끄러져서 다리 밑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두 사고 모두 겨울철 주의가 필요한 블랙아이스가 원인이었습니다. 틈새 부분에 있던 물이 얼어서 쫙 위로 올라오면서 표면이 얼음화 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블랙아이스인 거예요. 영하의 온도로 떨어지면서 물이라든가 수분이 있게 되면 블랙아이스는 어김없이 만들어진다. 평소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미끄러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추고 본인이 생각하는 속도의 한 20-30%만 낮춰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겨울 도로 위의 암살자 블랙아이스. 안전을 위해 절대 보이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중국 간수성에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1,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2014년 이후 간수성을 강타한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됐습니다. 지진 이후 300차례 이상의 여진이 발생한 데다 흙더미까지 마을을 덮치면서 사망자 수는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최근 규모 6.2의 지진이 강타한 중국 간수성. 자정에 가까운 시각 흔들리기 시작한 땅에 주민들이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만 마을. 지난 10월 규모 5.0의 지진에 이어서 2달 만에 강진이 간수성을 뒤흔든 거죠. 한파 속에 거리로 대피한 주민들. 哎呦，整个房子这么多抖的嘛，之前，哎呦，看我腿子抖了之前。 약 20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지스샨 지역. 간수성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아서 지진의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20만 채가 넘는 주택이 파손됐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통 벽돌로 집을 많이 지어요. 우리가 아는 회색 벽돌이 아니라 황토 벽돌을 쓰거든요. 지진이나 자연재해나 뭐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약하고 12시면은 보통 다 이제 깊은 잠에 들었을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00차례가 넘는 여진까지 이어지고 있는 간수성. 지난 21일 새벽에는 규모 4.1의 지진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연이은 지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사상자. 현재까지 파악된 사상자가 1,100명이 넘어가면서 9년 만에 간수성에서 발생한 최악의 지진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지역 평균이 영하 12도인데요. 15도까지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72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실종자가 한파로 인해서 그 급격하게 체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사망자가 되거든요. 해발 2,000m 고원지대에 닥친 영하 15도의 한파. 87만 명의 이재민 대다수가 대피시설에도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就是光脚跑出来，就是特别冷，站在地上，然后就是男生嘛，就是想办法弄柴火给我们提供火嘛。比起昨天的话，很冷的，昨天就是搭上了帐篷，很晃来晃去的，让人很害怕，所以有的时候睡的时候。 게다가 간수성과 인접해서 지진의 여파를 고스란히 겪은 칭하이성. 마을 전체에 해일처럼 쏟아진 진흙으로 주택들이 파묻혔죠. 我差不多就是10分钟之后到这个村子的，然后呢，已经呢这个泥浆呢已经是开始翻到这个地方了。 이게 포크레인으로 그 흙을 퍼서 지금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딱 뜨면은 흙이 흘러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지진이 발생한 곳에 액상화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래등이 섞여서 느슨한 토양에 지진처럼 강력한 충격이 가해지면 지하수와 흙이 섞여서 진흙이 되는데요. 이 진흙들이 물처럼 흐르는 집안 액상화 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마을로 흐른 2m 높이의 진흙에 약 20명이 매몰된 상황. 손에 쥐면 흐를 만큼 질어서 중장비가 없이 수색조차 어렵습니다. 중국에서도 좀 큰 지진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집안 시설이나 벽돌로 짓는 이 건축 시스템 때문에 사상자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을 대비해서 좀 집을 지으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1일 종강을 하루 앞둔 체코 프라하의 카렐 대학교. 약 4만 5천 명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난데없이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건물 안에서부터 시작된 총격. 건물 내부에서 학생들을 무차별 살해한 범인은 건물 옥상에서 줄준 사격까지 했습니다. 강실에서 난간으로 대피한 학생들 급기야 창밖으로 뛰어내리기까지 합니다. 대피 중에도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Střílel po všem, co se hýbe a po všem, co viděl, co bylo v jeho zorném poli. On střílel chvíli sem, chvíli střílel takhle, protože viděl, že ty lidi utíkají, se evakuují vlastně z té fakulty, takže on střílel po všem, co se hýbe. 성탄절을 앞두고 벌어진 총기 난사. 15명이 사망했고 2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체코. 부상을 당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 가슴 이런 곳에 총상을 입었거든요. 이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이 남자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정말 살해할 목적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체코의 독립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최악의 사건으로 꼽히고 있죠. 결국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던 범인은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요.
해당 대학의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이던 범인. 개인 SNS에 범행을 예고하는가 하면 경찰 조사 결과 총기 난사 이전에 이미 2건의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범행에 사용된 범인의 총기가 모두 합법적으로 구매하고 소지한 총기였다는 건데요. 유럽 내에서도 이탈리아랑 체코 이 두 개 나라가 총기 소지가 가장 좀 허용적인 국가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서 일어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600년 전 민병대의 활동으로 총기 소지가 자유로웠던 체코. 1990년대 헌법을 통해 개인의 안전을 위한 총기 소지 권한을 보장하며 현재까지 총기 소지 허가제를 유지 중인데요. 약 1,0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30만 명이 총기 소지 중인 체코. 지난 2015년과 2019년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데다 이번 사건이 더해지며 총기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체코는 총기 소유가 굉장히 허용적이긴 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회가 충격에 빠졌을 거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비슷한 유사 사건을 모방범죄로 벌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체코. 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최근 폭풍이 덮친 아르헨티나. 초강력 허리케인급 강풍에 공항 내부까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속 150km의 강풍이 활주로에 멈춰서 있던 여객기마저 밀어내면서 탑승 계단과 여객기가 부딪히는 사고도 벌어졌죠. 아르헨티나에서 산 지가 한 35년 정도 돼요. 이렇게 심했던 경우는 전 처음 겪어봤습니다. 자동차들도 막 뒤집어지고 길거리에 그 가로수들이 다 쓰러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바이아블랑카 거기는 뭐 아주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최남단 항구 도시 바이아블랑카에는 더욱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최대 시속 167km 정도의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면서 한 체육관은 지붕까지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해당 체육관에서 축제를 준비 중이던 시민들은 지붕에 그대로 매몰됐죠. 기상청에서 미리 알려주는 것들이 이 정도로 강력하니까 대피하시고 조심하세요 이런 보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예상을 못했으니까 사상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예기치 못했던 폭풍에 14명이 사망한 아르헨티나. 10만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회복은 아직 더딘 상황입니다. 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복구가 늦어지고 그런 거 신경 쓸 수 있을 정신이 없어요.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혼란에 빠진 아르헨티나. 하루빨리 재난의 여파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부는 집을 분양받으면 반드시 일정 기간 거기에 살도록 했던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었죠. 그중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 실거주 의무제 폐지와 전매 제한 완화였는데요. 청약이 당첨된 후 해당 주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했던 전매 제한 기간은 줄이고 당첨자들을 최소 2년간 분양받은 주택에 살도록 했던 실거주 의무는 폐지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계획.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그 지역의 일반적인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사시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2년이나 3년 이런 식으로 실거주 의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지금의 제도입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실거주 의무제. 투기 과열 지역에 지어져 분양가가 제한된 아파트들에 한해서만 실거주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 실거주 의무제가 요즘 논란인 걸까요? 정부의 말을 믿고 바로 이사를 안 가도 되는구나 라고 믿던 사람이 이제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거예요. 실거주 의무 폐지라는 것은 주택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를 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사실 정부에서 연초 실거주 의무 폐지를 얘기하자마자
청약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약 12,000세대 둔촌주공 재건축은 발표 전 저조했던 청약 경쟁률과는 달리 발표 후 우순위 청약이 무려 3자릿수 경쟁률을 기록, 규제 완화 기대감을 그대로 나타냈죠. 1월 달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거래량도 줄었고 그다음에 가격도 많이 내려가서 하한가로 거래된 것도 많았고 최대 이제 분양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둔촌주공 괜찮은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어머머머머, 여보, 청약되고 바로 입주를 안 해도 된다는데 우리도 청약 넣을까요? 아직 법은 그대로인데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전매 제한은 예고대로 풀렸잖아. 그럼 정부 믿고 청약 도전! 받은 분들은 당연히 그냥 전매 제한 폐지가 되고 정부가 폐지될 거다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믿었던 거죠. 전매를 시행령으로 행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이거는 너네들이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취지에서 지금 주택법에 규정한 거잖아요. 법이 개정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1차 관문은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는 것. 올해 7차례에 걸친 논의에서 해당 개정안 통과가 모두 불발됐습니다. 올 초 있었던 정부의 발표가 결국 지금의 혼란을 만든 건데요. 현재 실거주 의무제를 적용받는 약 4만 7천 가구 가운데 당장 내년 입주를 앞둔 가구만 15,000여 세대. 이 중 당장 실거주가 불가한 사람들의 하소연과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화 와요. 지방에서, 창원에서 오고, 군산에서 오고, 부산에서 와요. 나중에 자세히 놔주세요. 자세히 놓을 생각으로 분양을 받아놓은 건데 입주를 해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직장을 그만둘 거예요? 이걸 그만둘 거예요? 이번에 6일 날 안 되고 21일 날 안 되고 하니까 이를테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상황이 안 되니까 팔고 그러면 내 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집에 내가 가서 산다. 전화 오시는 분들이 나 1,000만 원 벌금 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약 당시에도 실거주 의무제는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 폐지가 안 된다면 이걸 알면서도 청약을 넣은 후 실거주를 못한다는 사람들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데요. 실거주 의무를 이제 위반했다. 그럼 이제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을 매도할 의무가 생겨요. 분양받은 사람이 관련된 경제적인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처벌을 가하는 그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죠. 주택법상.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 1월 임시국회 폐회 전에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 5월 국회 종료와 함께 이 법안이 자동적으로 폐기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실거주 의무제 폐지냐 존속이냐를 두고 지금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썰에서 알아보죠. 실거주 의무제 폐지, 그 기대 효과가 있답니다. 실거주 조건이 폐지가 되면 내가 살지 않고 전세로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공급량은 늘어나겠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죠. 자, 전세 있습니다. 전세 많아요. 저도 내놓으려고 하는데. 싸게 놓으셔야 빨리 나가요.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된다 그러면 매매 시장도 안정화됩니다. 월세나 전세가 높아지면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월세나 전세가 안정화되면 매매 시장도 뒤따라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그분들이 살던 집이 이 집일 수도 있고 전세 살던 집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또 이사를 오면 거기에 또 전세가 생기잖아요. 폐지가 되지 않으면 전세값이 폭등한다. 이거는 좀 약간 좀 오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전세난이라는 요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전세 물량이 많아지고 값은 내려 시장이 좋아질 거라지만 실입주 물량을 제외한 전세 물량이 시장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살려고 주택을 분양받았거나 매입했는데 사정상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집을 구입해놓고 전세를 살다가 전세 금액을 마련해서 내보내고 들어가는 그런 주거 역할을 하거든요. 자, 여기 전세 보증금이요. 이 돈으로 일단 잔금부터 내야겠다. 전세를 껴서라도 돈을 모으는 입주하는 것이 무주택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근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된다면 내가 2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청약에 당첨이 되면
전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프리미엄 있잖아요. 투기 세력이 이제 그 프리미엄을 사서 피를 주고 사서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면서 프리미엄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이제 높아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전매 제한이 완화된 지금 실거주 의무까지 없어지면 되팔기로 돈을 버는 투기 세력이 쉽게 몰려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죠. 최근까지도 여야가 실거주 의무의 폐지와 존속을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황. 여론이 뜨거운 지금 전문가들은 여야가 결국 중간 합의점을 찾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기간을 아파트 입주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를 최종적으로 매매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도록 하자. 2년, 5년 안에 입주를 하시면 되는 예외 규정을 이번 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분들이 그냥 범법자가 되지 않고 실거주 2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거주 의무제 존폐 논란이 뜨겁습니다. 부디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결정되길 바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추워진 겨울 하면 생각나는 것은 뭐가 있죠? 바로 이 겨울 과일들. 와, 딸기가 압도적으로 비싸네요. 원래 이렇게 딸기가 비쌌나요? 엄청 올랐죠. 겨울철 대표 과일 딸기. 최근에 딸기 가격이 금값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주 물가 중에서 베리베리 비싸진 스트로베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비싸니까 가끔 먹어야지. 자주 먹을 수가 없죠. 작년에는 이 정도면 8,000원 팔았어야 됐는데 지금은 10,000원이 나와서. 작년보다 더 비싸진 시장 가격은 500g에 10,000원. 대형마트의 경우는 할인받은 가격이 10,000원인데요. 실제 12월 딸기 도매 가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30%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딸기의 몸값이 훅 뛴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딸기 하면 논산, 논산하면 딸기죠. 주산지인 논산의 한 농가입니다. 11월부터 2월 구정 때까지가 가장 비싸요. 딸기는 원래 겨울에 천천히 익기 때문에 당도가 굉장히 잘 쌓여요. 딸기는 역시 겨울이 베리 굿이죠. 아니, 근데 재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탄저, 역병, 시드름병 이게 보통 한 동에 거의 한 20%, 30%. 이거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뭐가 문제였나요? 그게 일명 시드름병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실실 죽어. 늘 이상기후가 농산물의 적입니다. 균의 치매를 뿌리부터 받는 시드름병.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점점 시들어가는 건데요. 게다가 탄저병까지 농가를 덮치면서 수확량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수요가 많아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게다가 수확량만이 문제가 아니죠. 생산비가 엄청나게 올랐답니다. 그 당시에는 1년 평균 여기 한 동에 한 600 정도 들어가요. 비닐도 1년에 무조건 갈아야 되지. 인건비, 약값, 심는 거, 기름값. 장난 아니지. 지금은 동당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네요. 배가 들어가잖아. 수입원은 비슷해요. 그 대신에 농민들이 나가는 돈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농가는 늘어나는 생산비의 부담, 소비자는 비싸진 딸기값의 부담인 상황입니다. 딸기값이 오른 지금 딸기를 활용하는 외식업계의 물가는 과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딸기라떼 얼마예요? 저희가 지금 5,5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10%를 올린 거죠. 5,000원에서 5,500원 올려서 자꾸 원가 부담이 되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딸기를 더 넣고 싶은데 지금 가격이 한 알에 600원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올려야 될 것 같은 전망이. 그렇다면 딸기 식품들을 직접 만들어 본다면 얼마가 나올까요? 우이선 요리연구가와 알아보시죠. 일단 첫 요리는 무엇인가요? 딸기 라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딸기는 500g에 20개 정도 나왔어요. 20개에 12,000원이니까 개당 6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당 600원이라고 하니 비싼 값이 더 체감이 되는데요. 매장에서는 보통 6,000원 정도 주고 사 먹는 딸기 라떼. 직접 만든 한 잔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약 3,900원이 나왔어요. 일부 업체의 경우는 딸기청이나 냉동 딸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딸기 라떼는 3,900원. 다음은 딸기 찹쌀떡입니다. 판매하는 찹쌀떡을 산다면 개당 3,000~4,000원 정도 들죠.
점점 그 모양이 그럴싸해지는데요. 재료의 총 가격은요? 딸기, 단팥, 그리고 물, 전분가루, 찹쌀가루, 설탕을 이용해서 하나에 1,000원꼴로 만들어졌고요. 카페나 전문점들은 공급 업체에서 재료를 구매하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딸기가 비싸져도 연말을 맞아 소비는 더욱 늘어납니다. 특히 케이크를 많이 찾는데요. 유명 제과점에서는 딸기 케이크를 위해 오픈런을 하고 심지어 구매한 케이크의 값을 올려서 되팔기도 하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딸기의 고급화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10,000원가량 하는 호텔 딸기 뷔페. 이 뷔페도 작년보다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기는 엄청나죠. 좀 희귀하고 남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상품 서비스다. 그러면은 나는 좀 더 돈을 더 주고라도 구매하겠다. 이런 이 수요 소비층이 있거든요. 그런 상품들은 가격이 비탄력적이에요. 내린다고 많이 소비하고 가격이 올린다고 소비가 떨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크리스마스고 연말 같은 경우는 소비는 따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만 무려 10만 원. 호텔 딸기 케이크를 직접 만든다면 얼마가 나올까요? 내일 잘 먹어야 하는데. 내일 중요한 날인데. 변비 오늘 밤 메이킹.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비우니까 시원하다.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킹. 글로벌 헤어케어 뉴욕신. 개인의 두피와 모발 종류에 따라 시스템 넘버 1부터 6까지 맞춤형 케어를 위한 뉴욕신. 지금 바로 만나세요. 한국에서도 뉴욕신. 이리 오너라. (1등) 스마트홀로 우리 아이의 효과 맞춤 인진 스마트홀. 비렉스 안마베드. 안마의자의 강력한 힘을 더 강력하게. 주무름과 두드림을 더해 더 완벽하게. 혁신적 안마베드의 완성. 코웨이 비렉스.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케이크 지름도 꼼꼼하게 재서 넓이가 비슷한 시트로 만들어야겠죠. 생크림 양도 계량해서 재료값 계산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시트값과 생크림 값에 개당 600원이던 딸기를 층층이 예쁘게 쌓아주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모닝 딸기 케이크, 가격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해서 약 10만 원 상당의 케이크를 3만 원에 만들어 보았는데요. 7만 원이 남아서 제가 짠! 이렇게 케이크 2개를 더 만들어 보았습니다. 끝이 아니죠. 우리에겐 10,000원이 남았으니까 한 판당 딸기 5개씩 더 올려줍니다. 지금 보시는 케이크가 약 10만 원짜리 호텔 케이크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3판이 나왔던 모닝 케이크. 이거 무게가 엄청난데요. 가격 차이만 3배가 나는 호텔 케이크와 모닝 케이크. 이 모닝 케이크가 3만 원인데 얘가 약 2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맛이겠죠. 재료의 품질은 확실히 호텔 케이크가 뛰어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맛을 보면은 그냥 둘 다 딸기 케이크예요. 브랜드값과 파티시의 기술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격과 양 차이는 꽤 나는 것 같죠? 그럼 딸기값이 안정화되면 그 값도 떨어질까요? 과일 같은 거 경매가 되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가격이 달라요. 철저하게 수요 공급에 맞춰가지고 가격이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제품 같은 경우는 이 원료 가격이 오를 때는 오르가지만은 원료 가격이 내려간다 해가지고 내려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따뜻해야 할 연말이 물가 때문에 유독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엔 어떤 물가가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이상 이슈가 되는 물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물가 중계석이었습니다.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2023년 연예계를 쭉 정리해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연예계에는 유독 사회면을 장식했던 큰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올해 연예계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을 꼽으라면 톱스타들의 마약 스캔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흥행 보증수표이자 연기파 배우로 사랑받았던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대중에 큰 실망감을 안겼는데요. 유아인 씨는 약 181차례에 걸친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입건돼 지난 12일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아인 씨는 재판에서 대마초 흡연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이선균 씨의 유흥업소발 마약 스캔들이 사회면에 장식했습니다. 이선균 씨는 올해 초 유흥업소 종사자인 김 실장의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몇 차례 이어진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지난 23일 세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날 경찰은 이선균 씨가 마약을 고의로 투약했는지 여부와 이를 빌미로 김 실장 등에게 협박을 받아 수억 원을 뜯긴 사건에 대해서 집중 조사했습니다. 오늘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사 성실히 임했고요.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선균 씨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드래곤 역시 마약 혐의와 관련해 여러 번의 경찰 조사와 마약 검사를 받았지만 지난 19일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난 21일 지드래곤의 새로운 소속사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드래곤이 친필 편지를 통해 향후 행보를 밝혔습니다. 마약을 퇴치, 근절하기 위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지드래곤 측은 마약 퇴치 등을 위한 재단을 설립, 첫 출연금으로 3억 원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수로서 상반기 컴백까지 계획돼 있어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재벌그룹의 혼외자 사칭에 성별을 넘나드는 사기 행각까지 세간을 흔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 남현희 씨랑 공모하셨나요? 지난 22일 첫 재판에서 전청조 씨는 혐의를 받고 있던 수십억 원대의 사기 사건, 임신 사기 사건 등에 대해 전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다 남현희 씨와 남현희 씨 가족분들에게 이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남현희 씨에게 귀속된 범죄 수익이 다시 피해자분들에게 환원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한편 경찰은 남현희 씨에 대해서도 사기 공모 혐의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남현희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예계 첫 공식 커플의 주인공은 아이유와 이종석 씨였습니다. 공개 열애 후 이종석 씨가 아이유 콘서트 굿즈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의 연예 활동을 응원해주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살 차 연상연하 커플이죠. 임지연 씨와 이도현 씨. 열애 인정 후 강릉 데이트 모습이 목격되는 등 당당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이도현 씨의 군입대로 두 사람은 잠시 떨어져 지내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공군 행사에 참석한 이도현 씨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사랑의 결실을 맺어 결혼을 한 스타도 있었는데요. 지난 1월 결혼과 2세 소식을 알렸던 배우 송중기 씨. 지난 6월 아기 손가락을 잡은 사진 올리며 등남 소식을 전했습니다. 송중기 씨는 결혼과 출산, 칸영화제 참석 등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아들과 입술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팔불출 같지만 아들이 이뻐 죽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육아 생활 중인 송중기 씨는 그렇게 아들 바보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기 씨와 이다인 씨도 공개 연애 2년 만에 지난 4월 결혼식 올리며 부부가 됐는데요. 내년 2월에는 부모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만남을 인정하며 공개 열애를 시작했던 블랙핑크 지수와 배우 안보현 씨.
하지만 2개월 후 결별 소식이 전했습니다. 장수 커플이었던 배우 류준열 씨와 혜리 씨는 7년 연애에 마침표를 찍고 결별했죠. 그리고 방송에 동반 출연하는 등 행복한 결혼 생활 모습을 보여줬던 스타 부부들의 이혼 소식도 많이 전해진 한 해였는데요. 며칠 전에는 배우 강성현 씨와 재즈 피아니스트 김가온 씨가 결혼 11년 만인 지난 6월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최근 김가온 씨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강성현 씨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밝혔는데요. 강성현 씨는 아이들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서 주변의 위로와 응원에 힘입어 새해에는 맡은 바 더욱 최선을 다하는 엄마와 배우가 되고 싶다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2023년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스타들, 내년에는 좋은 소식만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알록달록하게 음향도 빵빵하고 하얀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나오는 거예요. 화려한 불빛과 함께 드디어 쇼가 펼쳐집니다. 총 길이 222m의 외벽에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 보는 것만으로도 장엄함이 느껴지죠? 올해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주제로 한 디지털 아틀란티스가 상영됐는데요. 저녁 6시가 되면 이곳 동대문을 화려한 영상으로 물들인다고요. 사람들이 찾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꼭 대자연을 갖다가 한 벽에 품은 것 같아요. 넉넉히 봤어요. 곡선하고 이 디자인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미디어 파사드와 함께 다양한 전시회까지 감상할 수 있죠. 총 7개의 전시회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어서 인기가 특히 많습니다. 그림이 달라져가지고 보니까 되게 관점도 다양해지는 것 같고 디자인 같은 것도 보고 하니까 좀 편안해지는 느낌? 이런 축제에 또 공연도 빠질 수는 없겠죠? 여기 이렇게 많이 막히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근접한 곳에 좋죠. 서울 윈터페스타 2023 겨울축제 하나로 미디어 아트 쇼를 포함한 다양한 겨울축제 행사입니다. 12월 31일에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이 있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멋진 추억을 남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의 겨울밤이 빛으로 물듭니다. 오는 1월 21일까지 서울 도심 7곳에서 서울 윈터페스타 2023이 진행되는데요.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나? 편식하는 편. 그래서 건강도 맛있게 챙겨. 이게 바로 요즘 면역. 면역 맛있게 쌓는 시대. 요즘 면역 이뮨베라. 5분 충분하네. 급한 출근길도 마음은 급하지 않은. 우리 딸 보냈어요? 네. 마중 나가지 못해도 마중 나간 것 못지 않고 어느 곳을 가든 진짜 어떻게 하지? 예약했지. 막막함은 없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함께 또 어떤 순간들을 만나게 될까요? 편리한 이동이 가치 있는 순간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말해볼까? It's a perfect day to stay in bed. 영어가 그냥 툭 말해볼까? 한만큼 할인 좋죠. 근데 그거 줄 거면 미리 주면 안 돼요? 에? 그러니까. 국내 최초 마일리지 선할인. 악사의 혜택은 디테일로부터. 악사. 통으로 구워 매혹적으로 적시고 야들야들한 속살 위에
쫄깃한 당면이 내려온다. 지금 바로 시켜라. 마왕 족발. 햇맛은 다 비슷하다고? 그럴 리가. 그릴 리가. 그릴에서 시카로 확 구웠는데 같을 리가. 그릴로 햇맛을 올리리. 건강 고민 한두 가지가 아니죠. 혈압 고민, 혈당 고민, 콜레스테롤 고민. 세 가지 건강 고민. 이제 블루션으로 동시에 올인원 케어의 시작 뉴트리코어 블루션.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7도 정도로 예년보다 조금 따뜻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추위 대신에 미세먼지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중국 등 국외에 미세먼지가 유입돼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